하고자 합니다. 조금만 좀 들어보다가 시험 가릴게요. 우리가 흔히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특히 MZ세대가 기성세대에 비해서 회사를 막 빨리 떠났죠. 그렇잖아요. 실제로도 그래요. 이게 이직률이거든요. 이직률을 보면 어린 친구들일수록 이직률이 높고요. 또 오래된 사람들일수록 이직률이 낮습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 당연할까요? 젊은 친구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요. 정답입니다. 젊은 친구들은요 선택의 폭이 넓어요. 하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요 선택의 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야 젊은 사람들 회사 막 자꾸 떠나고 그래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 사람 얘들은 뭐 조직에 충성심도 없고 이기적이고 또 뭐야 관계적으로 어떻게 좀 잘 지내고 싶은 생각도 요만큼도 없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고 뭐 이러면 그냥 회사 그만두고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과학적 진실에 가까운지 아니면 오해에 가까운지. 일단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조건에서 선택안이 달라요. 젊을수록 선택안이 많아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선택안이 적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너무 과하다. 이거 너무 과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있어. 근데 그거 감안해도 너무 과하잖아.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일단 보시죠. 사실 우리가 이런 조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떠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떤 조직? 일단 우리가 뭐 이런 거지. 기본적으로 초경과가 많아. 일 많이 시킨단 말이야. 일 많이 시킨다. 젊은 친구들 뭘 추구하는데 일을 많이 시키니까 이거 무너지는 거예요? 뭐? 워라밸이죠. 워라밸이잖아. 그래서 요즘 친구들이 뭐? 워라밸을 자꾸 추구하고 하는데 그래서 정시에 퇴근해서 자기만 시간을 갖고 싶은데 뭐야? 조직에서 자꾸 일 시키고 하니까 애들이 적응 못해서 나가는 거 아니냐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실제 한번 보시죠. 2023년 올해예요. 올해 우리나라에서 나온 논문들 중에서요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제가 보여드리는 이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나온 논문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나온 논문 중에서 학회지는 다 달라도 그 수없이 많은 학회지들을 2,600개가 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온 학회지가 2,600개가 넘어요. 거기서 뭐 이렇게 짧으면은 반기별로 좀 더 빨리 편찬하는 데는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그런 학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얘들을 2,600개 또 이 모든 것을 다 더했을 때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이 바로 이 논문이에요. 이 논문의 제목은 뭐냐? 정말 MZ세대는 직원은 까다로운 개인주의자일까? 까다로운 개인주의자는 이 사람들이 만든 제목이 아니고요. 주로 미디어에 노출된 우리가 보통 이제 TV를 봐도 뭐 MG 오피스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뭐 어디다 MZ세대 직장인들 보여주는 그 수없이 많은 장면들 있잖아요. 그 장면들에서 나름대로 컨셉을 가지고 그 장면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컨셉이 뭐예요? 까다로운 개인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이라 이거지. 얘들이 누구예요? MZ야. 그럼 이분들이 어떤 요구를 했냐면 MZ 얘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진짜 우리 미디어에 노출된 그 이미지 있잖아. MZ 이미지. 너희들 맞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총 6가지 유형이 나와요. 근데 그 유형들 중에서 물론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건 제가 설명할 시간이 부족해서 넘어가고요. 맨 앞에 것만 보세요. 그 다른 6가지 유형 중에서 MZ세대 개념, 즉 미디어에서요 MZ세대를 이렇게 묘사하잖아요. 그 진짜 우리 맞아요. 진짜 우리 맞아요. 라고 응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거부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거죠. 반감은 뭐예요? 거부를 넘어서서 진짜 이거 너무 지독해요. 진짜 이거 악의적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저반대는 뭐냐? 일부는 맞아요. 일부는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여기서 관여나 이걸 수용한다 이런 표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건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MZ세대 이미지라고 얘기하는 그 수없이 많은 어떤 만들어낸 그 이미지 있죠. 이 이미지를 MZ한테 물으면 얘들은 뭐라고 그래? 이거 우리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게 실제 현실이라는 거예요. 보시죠. 미디어를 통해 묘사되고 있는 MZ세대 조직원에 대한 이미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게 논문의 결론이에요. 밑에 보시죠. 조직은 목적 달성을 위해 조직원을 이해하고자 하며 또 조직원은 조직 적응에 따른 기대 가치들을 위해 조직을 이해하고자 노력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MZ애들도 윗사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윗사람들도 MZ세대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게 일방적으로 누가 뭐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구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뭐 기성세대는 젊은 애들 이해하려고 막 노력하는데 온갖 애를 많이 쓰는데 근데 젊은 애들은 윗세대 이해하려고 들지도 않고 그거 맞아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야. 실제로 물어보면 직장인들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답하지 않아요. 자, 또
그러나 상호 이해 과정에서 실체도 명확하지 않은 개념이 근거가 된다면, 즉 MZ는 이런 거야 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생각을 한다면 그 생각은 뭐야? 조직의 자원을 낭비하고 갈등이 형성되는 등 부정적 결과를 훨씬 더 많이 알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MZ세대에 갖고 있는 그 개념은 이건 과학적으로 절대 올바른 개념이 아니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자, 아까 우리 이런 얘기 했죠. MZ는 뭘 추구한다? 워라밸을 추구한다. 그래서 기성 직장인한테 묻습니다. 자꾸 얘들이 회사를 떠나니까. 아까 그 선택지가 많다 하더라도 그거 다 말해도 너무 심하잖아. 너무 잘 떠나잖아. 도대체 왜 잘 떠났지? 우리 때 뭐라고 그래요? 일보다 개인의 삶이 중요해서, 즉 워라밸을 중시하기 때문에 떠난다 라고 기존에 있는 직장인들은,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떠나는 애들한테 물어봤어. 너 도대체 왜 떠났니? 라고 물어봤단 말이야. 얘들이 뭐라고 그래요? 응답 데이터에서 워라밸을 퇴사 이후로 꼽은 이들은 17.6%로 가장 낮았다는 거야. 인식의 차가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제 뭐 때문에 떠나? 워라밸 때문에요. 떠난 애한테 묻습니다. 너 워라밸 떠나더니?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너무 인식의 차이가 크잖아요. 그쵸? 자, 그럼 묻죠. 퇴사를 한다면, 또 했다면, 아니, 네가 만약 할 거라면, 아니면 이미 했다면 가장 큰 이유가 뭐니? 워라밸 때문이니?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회사에 뭐가 없다? 비전이 없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직장에서 젊은 직원들이 자꾸 떠난다면 그것은 이 친구들이 이기적이거나 이 친구들이 워라밸 추구해서나 이게 아닐 가능성이 높고, 훨씬 더 큰 가능성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조직이 뭐가 없어? 이 친구들을 수용할 만한 그런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 비전은 실체는 뭡니까? 우리가 흔히 비전 얘기 많이 하잖아요. 비전의 실체는 뭐예요? 비전의 실체가 뭐죠? 비전의 실체는 잡스가 이미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자신이 좋아하는 일 찾으세요.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아직 좋아하는 일 찾지 못했다면 계속 찾아야 합니다. 안 좋아하지 마세요. Stay hungry, stay foolish. 뭐 이건 진짜 이 얘기에 사람들은 되게 열광을 했어. 아, 그렇구나. 나 뭐야? 이 회사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잘 매치시켜준다면 뭐야? 나는 비전을 발견한 거죠. 그쵸? 근데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 이걸 우리 이 회사에서, 이 조직에서 제공하지 못해. 이거 뭐야? 아, 이 회사 비전 없네. 하고 회사를 떠난다는 거야. 근데 이건 뭐야? 아, 잡스도 얘기했잖아. 좋아하는 찾는 게 맞는 거죠.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잡스의 이런 얘기는 개인적 견해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과학적 진실에 가까울까요? 우리 이런 고민 잘 안 해봤잖아요. 그쵸? 그냥 유명한 사람이 얘기하면 다 진리 같잖아. 근데 이게 과학적 진실인지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해보셨잖아요.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집요해요. 아까 보셨잖아요. 끝까지 가잖아. 왜 동그란 걸 좋아하느냐. 그래서 끝까지 가서 다 밝혀내잖아요. 일단 보세요. 채용하는 사람들 입장이에요. 채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신입사원들을 원하세요? 라고 묻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태도가 좋고 예의가 바른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원해요. 태도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태도가 뭐죠? 어때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예요. 좀 긍정적이었으면 좋겠대. 또 뭐야? 좀 열정적이었으면 좋겠대. 또 어때? 좀 희생정신이 있었으면 좋겠대. 이러면 우리 뽑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회사는 어떤 인재를 원해요? 열정이 있는 인재를 원해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구직자 입장에서 보면 내 열정을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그 회사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공통점이 있어요? 구직자하고 채용하는 사람 공통점은 열정이죠. 그렇잖아. 열정 있는 태도를 원하고, 또 구직자는 내가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그런 잡을 원하고, 이게 딱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야? 그래서 세상에는 열정 장인들로 가는 거예요. 이 열정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아. 이런 자기개발서들이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이런 책들이 저보다 많이 넘어가주자. 그런데 직장에서 열정이 강조되죠. 여러분들 직장에 자꾸 열정을 강조하고 있어. 맨날 CEO가 무슨 얘기하고 있어? 열정 얘기하고 있어. 왜? 아니, 이런 자기개발서나 또 이렇게 잡스나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거 강조하고 있었으니까 이거 맞아 라고 그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 회사는 직장인들이 불행해지기 딱 좋은 조건이에요. 제가 과학적으로 이게 왜 진실인지 밝혀드릴게요. 첫 번째, 구직자 관점입니다. 이 구직자는 누구냐면 캐나다에 있는 명문대생들이에요. 캐나다의 스카이 대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걔들이 졸업을 앞두고 있어요. 얘들한테 물어봅니다. 졸업을 앞두고 있으니까 너 어떤 일에 대해서 열정이 있니? 네가 앞으로 어떤 일 할 거 아니니? 그럼 일에 대해서 열정이 있어? 현재 열정이 있어? 즉 구직자 입장에서 일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일에 대한 열정이 전체 100% 중에서 단 3.5%에 불과해요. 나머지 한 96%는 뭡니까? 일에 열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일에 열정 있는 애들은 몇 밖에 없어? 단 4%에 불과해요. 정리하면요.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 일에 열정을 갖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두 번째. 아니다. 그래도 난 열정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 아니, 우리가 보통 일에 대한 소명의식, 열정을 붙여서 하는 그 소명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 이런 일화 되게 좋아하잖아. 뭐, 고도원의 아침 편지 뭐 이런 거. 읽으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 뭐예요? 벽돌을 쌓고 있는 벽돌원에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 있어? 하루 일당 10만 원을 벌려고요. 그러면 그 일을 뭘로 보는 사람? 돈벌이로 보는 사람? 그 잡으로 보는 사람? 난 뭐야? 뛰어난 건축가가 되면 훈련하고 있다. 뭐야? 이건 경력으로 보는 사람.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할지 그렇게 보는 사람. 세 번째 뭐예요? 저는 벽돌을 쌓는 게 아니라 성전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야? 그 일에 대해서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이죠. 자, 이 셋 중에 누가 더 열정이 있습니까? 당연히 소명의식 있는 사람이 이 열정 있는 사람이죠. 돈벌이를 보는 거. 이거 좀 그렇잖아. 예. 자, 그래서 이 실험을 한번 보시죠. 이 실험은 어떤 실험이냐면 병원 실험입니다. 병원에는 누가 있느냐? 병원에 의사들이 있습니다. 또 누가 있냐면 행정 직원도 있어요. 그렇죠? 자, 의사와 행정 직원이 있죠? 자, 여러분들은 누가 더 소명의식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의사가 더 소명의식이 높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갑니다. 어떤 의사 만나고 싶어요? 그 잡으로 보는 사람? 저거 돈벌이다. 저거. 환자가 어느 순간 저거 얼마짜리 이렇게 이런 사람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또 환자가 왔는데 이거 내가 의술을 개발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르버트 같은 애들이 왔구나. 이래서 이제 그렇게 보는 의사 좋아하십니까? 피할 거 아니에요. 어떤 의사? 소명의식을 가지고 환자를 가족처럼 뭐 이렇게 대하는 의사, 이런 의사를 원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의사가 소명의식이 있었으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 연구는 어떤 연구냐? 말씀드렸다시피 병원에 의사들이 있는데 의사들 중에서요, 그것을 잡으로 보는 사람, 그것을 커리어로 보는 사람, 그것을 콜링, 즉 소명의식으로 보는 사람, 이 비율이 얼마나 될까라는 걸 분석을 했어요. 두 번째, 행정 직원들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걸 잡으로 보는 사람, 커리어로 보는 사람, 콜링으로 보는 사람, 이 비율이 각각 얼마나 될까를 분석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의사의 콜링으로 보는 비율은 굉장히 높고 행정 직원들은 굉장히 낮고,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정답입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이 연구를 주도하신 에이미 부제스니프스키라는 학자는요, 이런 비슷한 연구들을 지금도 현재 전 세계적인 대가예요. 여러 연구들을 반복해봐도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소명의식이 있다, 이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의사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에요. 행정직원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야. 그럼 도대체 소명의식을 만들어내는 게 뭘까? 이게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뭘 해봤어요? 여러 가지 다 분석해봤어요. 나이가 많이 들면 소명의식을 더 많이 느끼지 않을까? 아니 이렇게 딴 데 일자리도 없고 나 여기밖에 없는데 나이가 아까 우리 선택지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 선택지가 없는데 좀 더 소명의식이 쉽지 않을까? 나이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또 인컴, 수입이 많아. 수입이 좀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그 잡에 대해서 수입이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소명의식이 있지 않을까? 세 번째 학력. 그 일에 대해서 박사학위도 받고 이런 사람들이 그냥 고졸이나 학사 정도 수준, 이 수준보다 훨씬 더 소명이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 또 소셜 스탠다드,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기준이 있겠죠. 우리가 그 의사한테 요구하는 기준과 행정직원한테 요구하는 기준이 다르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소명의식도 다르지 않을까? 또 어떤 것? 아크페이션 스테이터스는 직위의 직위. 그러니까 직위가 높을수록 내가 이게 부장이고 임원이고 이래. 그럼 신입사원이나 대리보다 더 높지 않을까? 이런 거. 이런 걸 쭉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소명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 요인은 뭐였냐면 job years예요. 이게 뭐예요? 그 일을 얼마나 오래 했냐. 그 일을 오래 하면은 뭐가 생겨요? 그게 콜링의 핵심 요인이에요. 소명의식 핵심 요인은 그 일을 오래 하면 생기는 거 뭔 거예요? 그 일을 오래 하면 생기는 게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그것을? 숙련도라고 불러요. 걔를 숙련도라고 불러. 그러니까 그 일에 어떤 일을 우리가 열정이 있다면 그 열정이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못하는 일을 가지고 열정 있는 건 그게 불가능해요. 일할 때마다 이거 진짜 일 진짜 못해 이라고 생각하는데 열정이 어떻게 생깁니까? 불가능해. 열정이 생기는 유일한 이유는 뭐예요? 그 일을 잘해야 돼. 즉 숙련도가 쌓여야 돼. 일에 대한 열정은 숙련이 기반이에요. 이게 과학적 진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잘하면 좋아한다. 좋아하면 잘한다. 그쵸. 뭐가 정답입니까? 객관적 사실은, 객관적 진실은 좋아하면 잘한다예요? 그건 잡스가 주장한 거죠. 잘해야 좋아해요. 우리 인간들은요, 뭔가를 잘해야 좋아해요. 못하는 걸 좋아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좀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행동을 하는 그룹, 이 그룹들이 실제로 조직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낼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이걸 또 분석을 한번 해본 그런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프란체스카 디노라는 분이고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아주 훌륭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 연구 하나 보시죠. 미국 내 다양한 조직에서 500명의 직장인을 모집했습니다. A그룹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자, 네가 계속 기술을 개발하는 거, 네가 계속 기술을 개발하는 거, 그쪽에 좀 집중해봐. 그게 바로 뭐냐면, 새로운 사람 만나고, 새로운 기술 배우고, 새로운 프로젝트에 도전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자꾸 숙련도가 쌓이게끔, 계속 쌓이게끔 만드는 그 A그룹이 있어요. B그룹은 뭐냐면, 야, 네가 좋아하는 거야. 좋아하는 거야. 라는 게 B그룹이야. C그룹은 뭐냐? 이런 통제그룹이라고 해서 과제를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500명의 직장인을 각 그룹에 배치하고 나서요, 매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었는지 측정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와요? A그룹에 속한 애들이 6주 후에 워크 인게이지먼트는 그 일에 대해서 열의를 보이는 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열정이에요. 일에 대한 열정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숙련이 쌓일 수 있는 그 뭔가의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를 했을 때 실제로 열정이 높아요. 오버나이제이션 커미트먼트는 뭐냐?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그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에요. 요즘 젊은 애들 충성심 없잖아요. 네. 없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맡은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그 일을 좀 잘해야지 조직 충성심도 생기는 겁니다. 세 번째, 이노베이티브 비헤이비어. 뭔가 혁신적인 행동 있죠. 우리 혁신 되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어떤 조직이든. 그 혁신 행동은 다 어디서 나옵니까? 실제로는 컴피턴시라고 하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통해서 자꾸 뭔가 좀 기술이 개발되고 있고 거기서 뭔가 좀 성장하고 있고 이 느낌을 갖는 것은 그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웰리스 하우스 와스는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컨설팅 펌 중에 하나예요. 애들이 어떤 분석을 했냐면 이런 분석을 했어요. Difference from Townsperson Global High Performance Organization. 이게 뭐 어떤 거냐? 우리가 고성과 조직이 있고요. 그냥 평범한 조직이 있잖아요. 고성과 조직과 평범한 조직이 도대체 뭐가 다를까? 또 어떤 요인이 다르지? 요걸 분석한 자료예요. 자, 첫 번째 퍼포먼스 앤 리워드가 뭡니까? 성과에 대한 보상이죠. 이게 마이너스 3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차이가 되게 적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5 이렇게 있죠. 마이너스 31은 뭐예요? 고성과 조직과 평범한 조직의 차이가 큰 영역. 고성과 조직과 평범한 조직의 차이가 작은 영역. 제일 작은 게 뭐예요? 성과 보상이에요. 성과 보상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이런 생각하잖아요. 고성과 조직은 성과를 내는 곳에 보상이 있고 성과 보상 되게 잘해주고, 하지만 저성과 조직은 그런 거 잘 못하고. 정답이에요? 아니에요. 성과에 대한 보상 불만은 고성과 조직이든 저성과 조직이든 똑같이 있어요. 현대차 그룹 보면 알잖아요. 고성과 조직이지만 불만 엄청 많잖아. 그렇잖아요. 잡 세스팩션, 그 일을 되게 만족하는 거, 일에 대해서 만족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을 좋아하는 거죠. 그 일을 좋아하는 걸로 성과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성과 차이를 거의 알 수 없어요. 나 일 참 마음에 들어, 참 좋아해. 이게 실제로 고성과 조직의 특성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아하면 잘한다는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밑을 보시죠. 뭐가 제일 세요? 커리어 디벨롭먼트. 이게 뭐예요? 숙련이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자꾸 성장하고 뭔가를 배우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고성과 조직의 특성은 뭐냐면 내가 출근했을 때 어떤 느낌? 내가 오늘도 성장하고 있구나. 내가 오늘도 이걸 통해서 뭔가를 배웠구나. 이 느낌이 강한 조직이 고성과 조직이에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예요? 리더십이에요. 왜? 리더십이 이 전반적인 어떤 동기부여 체계를 만들기 때문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은 뭐냐면 탑에서 다운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이 트랜스페런시, 투명성이에요. 투명성. 그러니까 저성과 조직의 특성은 뭐냐면 주로 이런 거죠. 야, 너는 뭐 알 거 없어.
그리고 뭐야? 내가 아는 것만 알려줄게. 내가 이번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야, 너만 알아? 이거 바로 뭐야? 이게 저성과 조직의 전형적인 특성이에요. 고성과 조직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어지는 이 모든 커뮤니케이션에 투명성이 확보되고 있어요. 직원들이 보는, 이건 객관적인 자료였잖아요. 그럼 직원들이 내가 그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우리 회사 고성과 조직이에요. 우리 회사 너무 좋아요. 라고 고백하는 그 장면. 그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다르지 않죠. 커리어 디벨롭먼트, 리더십, 이런 커뮤니케이션, 그 비슷한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죠? 이게 과학적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MZ 애들이 회사를 그냥 떠나는 거 이게 워라밸 때문이야. 맞아요? 아니에요. 어떤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기회, 또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어떤 프로세스, 시스템 이런 것들이 우리 조직에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회사를 떠나는 거예요. 근데 떠나는 애들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 쟤들 워라밸 때문에 떠나. 뭔가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지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제대로 대비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디스크립션, 현상 자체를 잘 기술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현상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현상 자체를 잘못 기술했어. 워라밸 때문에 떠나. 잘못 기술하게 되면 그 원인 자체도 제대로 밝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터에도 뭐가 필요해요? 과학적 사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